자, 여기까지 단순적으로 보시면 주변 토지 시세보다 평당 1,000만원 이상 저렴하게 낙찰받았다. 주변 단독주택 매물보다 최소 2억 원 이상 저렴하게 낙찰받았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언론 보도나 영상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해당 물건은 치명적인 하자 두 가지 정도가 존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의 뉴스가 있죠. 자, 경매인이라면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방송인 박나래 씨가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단독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분들이 방송인 박나래 씨가 낙찰받은 부동산이 잘 받았다고만 이야기하셔서 제가 직접 그 민낯을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낙찰받으신 물건의 간략한 스펙사항을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해 있으며 물건 종별은 주택입니다. 대지 면적은 166평에 건물 면적은 96평으로 나와 있죠. 대지 면적이 주변 주택들 비례하여 큰 편에 속하긴 합니다. 매각 물건은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이며 감정가 60억부터 출발하는 물건이었죠. 박나래 씨는 2회차 유찰된 금액에서 55억을 적어 총 5명 입찰 참여 중 당당히 1등을 하셨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은 36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라 건물 가격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즉 토지 166평, 평당 3,300만원대에 낙찰받은 케이스입니다. 차순위, 즉 2등과의 갭 차이를 보면 약 2억 3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추가로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럼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시죠. 건물 및 토지 등기 후에 최초 설정된 권리는 2014년 근저당이며 해당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가 적용되어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부동산의 권리 분석이 끝났으니 부동산에 살고 있는 임차인 분도 대항력이 있나 권리 분석을 해봐야겠죠. 자, 임대차 현황을 보면 전입된 별도 임차인이 없어 낙찰 후 보증금이 인수되는 금액이 없는 깨끗한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제공되는 품질 보증서, 즉 매각 물건 명세서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효력이 소멸을 하지 아니하는 것 표기된 란에 별도 코멘트가 없어 해당 경매 물건은 낙찰 즉시 채무자의 채권액은 모두 소멸하며 부동산만 넘어오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그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은 부동산인지 지난 거래 내역을 찾아보도록 하시죠. 밸류맵을 통해 주변 단독주택 시세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토지가 2020년도 10월에 거래된 토지이며 약 평당가 3,4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자, B라는 토지는 2018년도 9월에 거래되었으며 토지 면적 단가 3,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 외 해당 경매 물건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어 비슷한 스펙을 가진 부동산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진입 및 조망권이 우월한 다른 토지와 가격은 대조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박나래 씨는 평당 3,300만원대의 낙찰을 받아 시세 대비 조금 저렴하게 낙찰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네요. 지난 시세가 아닌 현재 이태원동에 나와 있는 단독주택 매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보다 입지 및 진입로가 우월한 매물들 두 개만 보도록 하시죠. A라는 물건은 소형 평형대 매물이 나와 있으며 평당가 4,700만원입니다. B라는 물건 또한 토지 평당가 4,300만원 선에 나와 있습니다. 이 또한 박나래 씨가 받은 평당가 3,300만원 대비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연예인 박나래 씨가 낙찰받은 이태원 단독주택에 대해 간략한 권리 분석과 스펙사항, 시세조사까지 전달드렸습니다. 해당 물건은 15억 초과하는 부동산이지만 단독주택으로서 무주택자 기준 LTV 40에서 50% 정도는 실행될 수 있습니다. 단
방공제를 적용하면 대출 금액은 축소될 수 있겠죠. 나머지 50% 자금, 최소 25억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이 좀 상당히 무겁죠. 자, 부동산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박나래 씨의 1년 출연료만 22억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주 형태도 한남동에 있는 고급 빌라 월세를 1,000만 원 주고 거주하고 있다고 하죠. 단순 출연료만 22억을 벌면 세금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세금 때문에 비용 처리를 하시려고 월세 1,000만 원씩 지출했던 것들로 보여지네요. 건물이 36년이나 노후되었지만 페인트, 즉 도색 작업을 최근에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 외 단독적인 정원 및 조경이 생각보단 잘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차인 조사가 되지 않아 공실일 줄 알았는데 경매정보지 이미지 보니까 각종 집기들이 있어 별도 명도를 진행해야 될 것 같네요. 입지는 단독 다가구 밀집 지역이며 삼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다소 있어 진입에 있어 불편성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단순적으로 보시면 주변 토지 시세보다 평당 1,000만 원 이상 저렴하게 낙찰받았다. 주변 단독주택 매물보다 최소 2억 원 이상 저렴하게 낙찰받았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언론 보도나 영상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해당 물건은 치명적인 하자 2가지 정도가 존재합니다. 해당 문제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시죠. 자, 치명적인 하자 첫 번째는 해당 주택은 남향이 아닌 동향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주택의 개별성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통상 집이 햇볕이 잘 들지 않아 어두울 수 있죠. 자칫 잘못하면 하루 종일 암흑 속에서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집이 동향에 있고 언덕 위에 위치해 있어서 밑을 바라보는 뷰가 앞집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건축된 지 36년이나 되어 추후 신축을 고려해야 한다면 문제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경계 측량을 다시 해봐야겠지만 부정형 토지에다가 고도 제한까지 적용되는 토지라 주변 주택의 협의 및 조율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조권에 대한 규제사항으로 수익성이 높은 건축물을 신축하기가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치명적인 하자는 해당 경매 물건의 지역은 이태원동에 있지만 외곽에 위치해 있어서 지가 상승폭이 가장 낮은 쪽에 속합니다. 뒤로는 남산식물원 즉 보존 녹지가 있어서 개발이 제한되어 앞에서부터 오는 점차 개발 가능성을 예측해야 되는 곳이죠. 결론적으로 지가 상승이 가장 마지막에 닿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태원 중심지에서도 그것도 한참 들어간 단독주택을 굳이 이 금액에 낙찰받은 이유는 사실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경매 낙찰가 중 차순위, 즉 2등과의 갭 차이가 2억 원 이상 되었던 이유도 이런 사유들로 인해 다소 차이가 벌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연예인 박나래 씨가 낙찰받은 부동산의 치명적인 단점 2가지 정도를 전달드렸습니다. 박나래 씨가 아직 결혼한 것이 아니라서 굳이 이렇게 큰 집이 필요한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주변 지인들을 불러서 TV에서 보던 나래바를 더욱 크게 만들어 파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투자자에 있어 투자의 물건으로 보면 큰 매력이 있는 부동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해당 투자금으로 지가 상승폭을 더욱 기대해 볼 수 있는 서울 중심지의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꼬마 빌딩을 매입하여 임대 수익과 지가 상승까지 기대하는 방향으로 투자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저곳에 나래바를 만들기보단 차라리 호텔 좋은 곳에 바를 가시는 편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연예인은 항상 불안한 직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점에 있을 때 오히려 더욱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시는 편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해당 생각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소견이며 개인별로 만족하는 이유는 전부 다 다르기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월세 1,000만 원씩 내면서 현금을 소진하는 게 아니라 현재 물건을 낙찰받은 것은 오히려 자산 가치를 올릴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계기를 통해 박나래 씨가 부동산을 볼 수 있는 시야와 안목을 기르고 추후 지가 상승 및 임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양질의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형화되어 있는 아파트 대비 다세대 및 단독주택은 토지의 개별성에 따라 토지의 시세가 제각기 다르게 적용됩니다. 입지에 따라 제각기 다른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토지를 볼 줄 모른다면 내 눈에 안대가 끼워지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부동산을 산다는 것은 완제품된 건물이 아닌 토지 자체에 대해 여러 방향성에 맞는 시뮬레이션을 그리며 매입하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주변 토지보다 싸다는 이유로 낙찰을 받게 된다면 추후 출구 전략 부분에서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연예인 박나래 씨가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해 전체적으로 전달드렸습니다. 그냥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았다, 잘 받았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셔서 토지의 매입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전달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은 성인이 되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실패와 영원한 실패를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7살 아이가 자전거를 타면서 10번 이상 넘어지고 나서 나 자전거 안 탈래, 나랑은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맞는 이야기네, 자전거는 너랑 맞지 않아, 그러니까 포기해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실 건가요? 아니죠. 아빠도 혹은 엄마도 자전거 탈 때 넘어지고 다쳤어. 누구나 겪는 실패 과정이야. 조금만 더 해보자. 그럼 쌩쌩 자전거를 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을 위한 시행착오라는 것을요. 어른이 되면서 두렵고 무서워서 최악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시뮬레이션하며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대장TV 시청자 모든 분들이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공에 한 발짝 빠르게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